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2021년 마지막 주말 세계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두 건, 단신 세 건, 그리고 명상으로 윤동주 시인의 서시 별 해는 밤을 다시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세계 경제 4분기 성장률이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3분기 대비 반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블룸버그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일본 정부 내각이 내년도 예산으로 총 107조 6천억 엔을 책정하였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네, 오늘 또 단신 3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망자 등 현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풍토병으로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다소 반가운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오늘의 명시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 별 해는 밤을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오미크론 set to have fourth quarter global economic growth 블룸버그 뉴스 보시죠. 블룸버그가 수시 발표하는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4분기 성장률이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3분기 성장률 1.4%의 반인 0.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특히 개도국 경제가 더욱 부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서 블룸버그 나우캐스트는 세계 최신 주요 경제 지표를 수집 분석하여서 차기 GDP를 예측하는 것인데 공식 통계보다 수주 빠르죠, 보통. 뉴욕 페드나 애틀랜타 페드 등 미국 지역 연준도 이런 나우캐스트 유행의 GDP 예측 발표를 자주 하죠. 세계 경제 성장률이 반으로 떨어지는 주된 이유는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생산, 유통, 소비 등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수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투자와 소비를 추가로 위축시키겠죠. 먼저 선진국 경제부터 살펴보죠. 우선 미국입니다. 미국은 4분기에 1.2% 연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3분기 2.3% 성장의 절반 수준이죠. 참고로 미국은 1분기에는 6.3%, 2분기에는 6.7% 성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로 경제를 보죠. 유로 경제는 4분기에 0.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3분기에 2.2%의 절반에도 못 미치죠. 참고로 유로 경제는 1분기에는 마이너스 0.3% 역성장하고 2분기에 2.1%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유로 경제 0.8% 성장은 지난 11월 달에 나우캐스트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일본 경제는 4분기에 0.9%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네요. 일본 경제가 지난 3분기에 마이너스 0.9%까지 역성장하였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 영국 경제는 4분기에 0.7%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3분기 1.3% 성장의 절반 수준이죠. 다음은 캐나다 경제를 보죠. 4분기 1.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요. 이는 11월 달에 예측한 것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네요. 조금 좋아지는 추세군요. 다음은 개도국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죠. 여기서 각국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 통계와 관련해서 미리 알려드릴 거는요. 선진국의 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가 대체로이고요. 개도국의 경우는 전분기가 아니고 전년 동기 대비로 얼마 성장하였다 이런 표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이번에 4분기에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4.5% 성장한다는 것으로 연율이 되겠죠, 결국. 중국은 지난 3분기에 전년 대비 4.9% 성장하였 4분기에는 조금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참고로 중국은 지난 1분기에 18.3%, 그리고 2분기에는 7.9% 성장하는 등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가 3분기부터 이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인도 경제의 경우 4분기 1.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 3분기 12.7%의 10분의 1 수준이죠. 그러나 이는 지난 2분기에 마이너스 11.6%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가 반영된 거죠. 브라질 경제의 경우 4분기에 0.2%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1월 그 나우캐스트보다 2.6%포인트나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러시아 경제는 4분기에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1월 경제 예측보다 1.4%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남아공의 경우 4분기에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11월 예측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나우캐스트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요.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는 거죠. 미국의 경우 사실 11월 달에 CPI가 6.8%나 상승하였죠. 유로 지역도 11월 CPI가 4.4% 상승하였습니다. 영국도 심각하죠. 11월 달에 CPI가 4.4% 상승하였고 얼마 안 있어 6%를 넘었을 거라는 예측이 나왔죠. 중국도 11월에 소비자 물가가 2.1%나 상승하였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거의 1%대 미만으로 물가가 올라가다가 최근에 급격히 오르고 있죠. 이러한 각국의 물가 상승으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죠. 미국 연준의 경우 내년 3월에 테이퍼링이 끝나면은 곧 아마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중에 3번 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하겠죠. 영란은행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벌써 금리 인상했죠. 내년 1분기 중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브라질, 멕시코, 노르웨이, 뉴질랜드, 사우스 아프리카 등입니다. 오른쪽 지도에서 빨간색 칠한 부분 국가들입니다. 네, 두 번째 뉴스. Japan's record $940 billion budget to help recover as fiscal reform in backseat. 로이터 통신 보시죠. 일본 내각이 내년도 예산으로 총 107조 6천억 엔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이 10년 연속 신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이 예산은 후미오 기시다 수상 부임 첫 예산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피스칼 이어 회계연도는 4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 해 3월 31일로 끝나죠.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그리고 경제 회복 지원입니다. 부문별 예산 배정 내역을 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비상 지출에 5조 엔, 그리고 경기 부양 자금으로 36조 엔, 그리고 국방비로 5조 3,700억 엔, 그리고 복지 지출에 36조 3천억 엔인데 이런 신고 기록입니다. 국채이자 지급에 24조 3천억 엔을 쓰네요. 최근 몇 년간 일본은 균형 재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왔는데요. 올해도 2025년 균형 재정 목표 연도는 유지하기로 했네요. 그러나 대규모 정부 지출 추이에 비추어서 2025년 균형 재정은 어렵겠죠. 앞으로 예산은 여야 협의를 거쳐서 내년 3월까지 상하원 의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한편 일본은 세출도 많이 늘지만 세수도 기록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65조 2천억 엔 세수가 예상되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연속적 기록입니다. 세수가 세출에 미달하면 신규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2022 회계연도는 36조 9천억 엔을 발행한다고 그러고요. 이는 2021년보다는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여기서 참고로 제가 일본 경제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일본 경제 지표를 쭉 한번 뽑아봤습니다. 분기별 경제 성장률, 연도별 경제 성장률, 그리고 GDP per capita, 그리고 실업률 동향, 소매 물가 동향, 일본은행 정책 금리, 그리고 무역 수지 동향, 경상 수지 동향, 정부 부채 비율, 그리고 재정 적자 비율, 그리고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등입니다. 먼저 일본 경제 분기별 성장률부터 한번 살펴보죠. 지난 3분기에 마이너스 0.9% 역성장하였습니다. 그 전 분기에는 0.4% 성장하고 또 1분기에는 마이너스 1.1% 역성장하였죠. 그 전에는 2.8% 그리고 5.4% 각각 성장하였고요. 또 그 전에 3분기 연속
적자 성장하였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피울 때였습니다. 일본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보여주죠. 연도별 성장률을 보더라도 일본은 작년에 마이너스 4.6% 역성장하였습니다. 그전에는 0.0%, 0.6%, 1.7%, 0.8% 등입니다. 그 외 경제 지표는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경제와 관련해서 제가 총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경제 전망은 조금 전에 보신 경제 지표 추이대로 보면은 전망이 겨우 아주 암울하죠. 특히 일본 경제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 수지가 적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경상 수지 흑자도 이제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주목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재정 수지 악화로 인한 정부 부채 팽창은 경제정책, 정부나 중앙은행의 경제정책 선택폭을 극히 제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추가 하락할 소지도 다분합니다. 그런데 일본 경제 부활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 일본 경제는 산업구조 측면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팬데믹 완화로 세계 경제가 좋게 회복한다면 일본 경제는 약간의 시간을 볼 수 있을 건데요. 이 세계 경제 회복기에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빨리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그 높은 기초과학 수준 그리고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잘 이용해야겠죠. 한국에 대한 소재 부품 수출 금지 등 정치적 판단은 일본 경제의 도구로 돌아가죠. 근데 일본 경제 산업구조 조정은 보틀넥이 있죠. 고령화 진전, 정부 부채 가다, 일본 기업의 타성 등이 구조 조정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일본 경제학자라면은 좋을 때 미리 대처하지 못한 데 통곡했겠죠. 네, 앞 페이지에 나왔던 일본 거시 경제 지표 중에 일본의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만 따로 뽑아서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시간 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본 무역 수지는 작년 말부터 감소 추세가 현저한데요. 최근 4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 잘 나타나 있죠. 다음으로 일본 경상수지는 작년 11월 이후에 흑자 감소 추세가 현저해졌습니다. 오른쪽 하단 그래프를 보면 하향 추세선이 뚜렷하죠. 네, 석양 무렵의 일본 신주쿠 스카이라인이 좀 우중충해 보이네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어제 새벽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확진자 수 누계는 2억 7,643만 7천 명으로 전주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537만 4,744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습니다. 백신 접종자 수는 86억 4,900만 명으로 전주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소폭 상승하였고 사망자 증가세는 그냥 좀 떨어진 0.8% 유지하네요. 국가별로 보면은 이탈리아가 순위 상승이 있었습니다. 11위로요. 독일, 프랑스에서 또 유럽 국가네요. 오른쪽 그래프는 영국의 그 확진자 수 추이인데요. 확 올라가고 있죠. 영국은 지난 3일 연속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4일 크리스마스 전날에는 12만 2,186명으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두 번째 단신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에서 풍토병으로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약간 다행이죠. 내년 상반기 말쯤이면은 전염병 팬데믹에서 풍토병 엔데믹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 주장의 근거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오미크론이 급속 확산되고는 있지만은 중증과 병원행 빈도가 아주 감소한다는 거죠. 이게 과거 바이러스 소멸 때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면은 진화도 빠르게 된다는 거와 유사한 거죠. 현재 미국에서 델타나 오미크론 등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비율이 전체 73%입니다. 변종이 이렇게 많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근거는 백신 접종 확대가 계속되고 있고 자연 면역력도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지 2년이 벌써 경과하였고 이에 따라 자연 면역력, 내추럴 이뮤니티도 나아졌고 해서 또 다른 변종이 나와도 대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에서 풍토병으로 바뀌더라도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 부스터샷은 필요하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자연 면역력 발생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거고 또 풍토병이 되더라도 독감식 예방 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암울한 소식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이안이 될까 봐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지난주 중반 이후에 오미크론 베리언트 우려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서 주식 상승 분위기가 나왔는데요. 연말 랠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최근 거래량 급감은 주가의 상하방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르면 크게 오르고 내리면 크게 내린다는 거죠. 올해 S&P 500가 연초 대비 25.8%는 상승했는데 더 오르는 걸 기대하는 걸 보면은 미국 투자자들은 욕심도 많네요. 부럽습니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연말 연시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한 윤동주 시인의 서시 별 해는 밤을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입니다.